강민환이 여리를 차지하려다 여리의 미움만 한가득 얻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여리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도 이 정도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너무 안 가리는 것 아닌가 싶죠. 그런데 여리와 강욱 앞에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강욱의 할머니 팽여사인데요. 예고를 보면 강욱이 할머니에게 사주가 손자 마음보다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하는데, 이 말을 보면 결국 여리가 강욱에게 파혼을 선언한 뒤 두 사람이 실제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들이 11화 그리고 최종화까지 어떻게 풀릴지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팽여사는 지환의 어머니 송이원과 이야기하던 중 여리가 검은 원숭이띠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후 강욱에게 결혼을 반대했지만 당연히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팽여사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던 강욱을 혼자 키우면서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손자를 보며 살아왔으니 심 선생의 말을 더욱 절대적으로 믿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특히 여리가 검은 원숭이띠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강욱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까지 꾸게 되면서 그 불안은 더 커졌겠죠. 결국 팽여사는 직접 여리를 찾아가 강욱이 검은 원숭이띠를 만나 심장을 이식받고 한 번 죽을 운명을 넘겼는데, 그런 강욱이 또 다른 검은 원숭이띠인 여리와 연을 맺으면 이번에는 오히려 강욱의 명을 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팽여사는 몇 달 전 강욱이 여리와 함께 있다가 큰 교통사고까지 당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강욱은 절대로 먼저 여리의 손을 놓지 못할 아이니까 여리에게 먼저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죠. 결국 여리는 자신 때문에 강욱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파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요. 예고에서 두 사람이 각자 홀로 누워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억누른 채 각자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려 동분서주 하는데요. 여리는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은 사람이 강민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예언미술관과 레이나의 관계부터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언미술관 자체가 레이나 소유인 건 아니죠. 다만 레이나 호텔의 미술품을 공급해온 청갤러리의 옥게이가 예언재단 이화용 이사장과 접촉하면서 두 곳 사이에 수상한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옥 부장검사까지 얽혀 있었던 겁니다. 지검장은 정적인 박진동 의원을 쳐내려 뇌물 비리를 터뜨리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박진동 의원과 예언미술관 사이에 뇌물 로비 사건이 터질 경우 중간에 일처리를 해준 자신의 오른팔인 옥 부장검사까지 함께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강민아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 지검장과 골프를 치며 옥 부장검사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사건을 터뜨려 박진동 의원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타깃을 바꿔 천여리를 연결시키자는 것이었죠. 천여리가 레이나그룹 전반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박진동 의원의 아들인 박승재와 레이나 쪽의 천하리가 과거 혼맥으로 연결될 뻔했던 관계까지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다음날 박진동 의원과 예언미술관의 뇌물 로비 사건에 레이나 호텔 대표 천여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리뿐만 아니라 레이나의 주가도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강민환이 노린 것이었죠. 레이나 주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뒤 CL에서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이고 결국 레이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민환은 여리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한세인의 3% 지분을 확보하려 싱가포르까지 쫓아갔잖아요. 하지만 임시 주주총회에서 여리가 승리하면서 계획은 실패했었는데요. 이번엔 자신을 노출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 판을 키운 거죠. 예고에서 언제부터 레이나를 노렸나는 여리의 말에 언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냐며 여리가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결국 여리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담당 검사는 강욱의 동료 임서영 검사인 것 같고요. 임서영 검사는 정황이 너무 빈틈없이 맞아떨어져 있어서 이 정도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여리가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서다 강욱과 마주치는 장면을 보면 강욱도 결국 임서연을 통해 여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부 알게 될 것 같아요. 결국 강욱은 여리를 도와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데요. 강욱은 이미 예언미술관과 뇌물로비 사건을 알고 있었고 검찰 내부자 옥 부장검사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천여리를 타깃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직접 고발하는 것 같은데요.
강욱은 원래부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였기도 했지만 이번엔 여리가 죄를 뒤집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자신이 검사 인생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상관의 비리를 직접 고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뒤에서 온갖 수작을 부렸던 옥게이의 비리까지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강욱의 내부 고발로 여리가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던 순간 뜻밖의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바로 박승재였습니다. 예고에서 박승재가 여리에게 12년 전 요트 사건을 기억하냐며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연락하는 것으로 보아 박승재가 12년 전 요트 사고와 관련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요트에 직접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누군가에게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리고 현재 박승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신은 살인 혐의로 몰락했고 아버지 박진동 의원까지 뇌물 사건에 휘말렸잖아요. 박승재는 출소 후 어쩌면 민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철저하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두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완전히 척을 지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 민원이 박승재에게 등을 돌렸다면 가장 강력한 복수는 민원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12년 전 비밀을 여리에게 폭로하는 것이겠죠. 구화에서 공개된 과거를 보면 지환과 민환은 여리 문제로 갑판에서 크게 다퉜고 배가 크게 흔들리던 순간 민환만 남으면서 지환이 바다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민환이 지환을 고의로 밀었거나 아니면 몸싸움을 벌이다 실수로 밀었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만약 박승재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민환을 협박하다가 결국 여리까지 불러낸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리가 박승재를 만나러 가기로 한 날 정작 박승재의 귀신이 여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리는 만나러 가기도 전에 박승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여리는 귀신의 안내를 따라 박승재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할 테고요. 예고에서 보면 여리가 시체 앞에서 피 묻은 흉기로 보이는 걸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경찰과 마감국까지 들이닥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을 경찰들이 모두 본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여리를 감싸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리와 박승재는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고 박승재가 여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반대로 보면 여리에게도 박승재를 죽일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쉬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회차가 길게 남아있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민환의 사건을 밝히는 데 필요한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이 일은 민환의 소행이었고 귀신 박승재가 알려주는 단서로 이번 사건과 12년 전 요트 사고의 진실까지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2년 전 여리를 구조했던 소방대원이 말했던 단서를 통해 지환의 목걸이도 찾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여리 앞에 나타나는 귀신이 된 지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먼저 여리가 귀신을 보게 된 건 12년 전 사고 당시 한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생긴 현상이죠. 어쩌면 지환이 여리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여리를 좋아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 목걸이가 중요한 열쇠라고 보는데요. 원작 영화에서도 목걸이는 여리가 귀신을 보게 되는 과거 사고와 깊게 연결돼 있었죠. 수학여행 중 여리가 친구의 목걸이를 잠시 빌렸고 그 직후 버스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둘 다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여리가 차고 있던 목걸이가 눈에 띄면서 여리가 먼저 응급처치를 받게 되고 결국 친구는 골든타임을 놓쳐 죽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환이 계속 여리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여리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목걸이와 함께 12년 전 사고의 진짜 진실까지 밝혀주길 바라기 때문 아닐까요? 그 과정에서 지환이 단순한 사고로 바다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실수든 고의든 민환과의 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도 결국 밝혀질 것 같은데요. 민환은 지환과 형제로 자랐지만 친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나왔죠. 만약 송희원이 지환의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오랫동안 숨겼고 심지어 지금까지 여리를 가지기 위해 레이나와 강우까지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다면 승계 작업이 이미 끝났다고 해도 민환의 자리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리도 잃고 자신이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가족에게까지 외면받는 것, 어쩌면 그게 민환에게 내려질 가장 큰 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욱과 여리의 관계는 팽여사가 납득할 만한, 그리고 여리도 자신이 강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다시 인연이 이어질 텐데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오히려 여리가 강욱을 보호하려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팽 여사가 믿었던 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여리가 정말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리는 다시 의식을 되찾으면서 마침내 팽 여사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강욱과 여리는 결혼까지 이어지는 해피엔딩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리는 여전히 귀신을 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욱과 여리는 조금은 오싹하지만 아주 든든한 공조가 계속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저희 내피셜 예상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과연 여리의 뇌물로비 오해와 12년 전의 사고는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